2주만 따라해 보세요. 2주, 4주만 따라해 보세요. 강의 준비를 하려고 허리 치료는 최신 논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심하다. 저번에 올려드렸던 그 중요한 변수, 부하와 움직임이라는 변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치료 예우들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야의 의학도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서는 약간 최신 의학 그런 치료법을 체험하는 거죠. 그 치료법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체험하고 환자가 체험하고 years live with disability 장애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장애로 사는 날 이런 뜻이겠죠. 감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 때문에 years with disability가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이고 그 허리 통증을 못 나아서 디스크는 끊임없이 깨지고 4, 5번 깨졌다, 5S 깨졌다, 3, 4번 깨졌다, 후관절 부딪히고 신경 누르고 척추관 협착증 오고 허리 굽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신 의학을 넘어선 허리 통증 치료가 이렇게 쉬운 거란 말이야. 이런 느낌을 꼭 체험하고 여러분들 혼자만 앉지 마시고 가족들도 공유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찾으려고 그 수련회 때 첫 진료할 때 이제 인턴 막 마치고 외래 진료를 갔는데 엄마가 고등학생 디스크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그 막막함, 정말 죽고 싶었던 그 마음,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생체 역학이라는 걸 공부해내는데 책도 없고 다행히 김송준 소장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 눈을 떴지. 그 선생님 옆에 모시고 그 선생님이 선수재활 하는 거 7년을 보고서야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려고 맘먹었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느 순간 알고 나니까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리를 강의를 좀 했죠. 와, 제가 생각해봐도 무모하죠. 그 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냥 부하와 움직임, 그리고 염증, 증식기, 재생기 336,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가기 위한 튼튼한 허리를 만드는 스페시픽 그레이디드 엑서사이즈,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법. 그것을 잘 했는데 안 나아질 때, 그것도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제 생체역학 드디어 알았고, 내가 이제 허리 디스크 치료는 알았어. 통증 치료는 알았어. 라고 이제 거의 선언을 하고 이제 막 치료를 해 들어가는데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안 낫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디스크가 심해서가 아니라 만성염증이더라. 잘 치료했는데 후전이 잘 안 될 때 만성염증이더라. 그래서 이 만성염증이더라. 이 결론을 내는 데까지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죠. 만성염증이라는 로우 그레이디드 크로닉 엑서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16시간 공복, 하루 금식,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히스타민 음식, 알러지 음식, 이거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비타민 C, 비타민 D, 미네랄, 아연, 마그네슘 이런 철분, 미량 원소 이런 원소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도 면역 세포는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거를 단계별로 정하고 그것을 시간축에 넣어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만성염증은 얼마면 해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 뒤로 이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뭐 10년 됐다고 해도 항상 하는 말이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심한 통증은 바로 잡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뭐냐? 재활과 정형외과 한의사를 개똥으로 알고 MRI, CT 뭐 카테터 연결해 갖고 스테로이드 쏘는 그런 치료법들 그리고 침 맞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지네는 진통제만 주는 안 들으면 마약성 진통제밖에 안 주는 그런 현대의학의 오만함을 그것과 온몸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말이 먹어주나? 가족들도 말을 안 먹어주는데. 그런데 잘 치료하면 다 먹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못하니까 안 먹어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걸 겪었어요. 가족들. 처음에 안 먹어주죠. 근데 제가 치료하면 다 해결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만약에 제 말 안 먹어주면 냅둬버려요. 고생하시오. 지혜롭지 못한 환자는 고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가족들한테도 그냥 안 나으면 오시오. 안 나으면 다 해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안 나으면 해결하는 방안을 오늘 그 디테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논문인데 세상 2024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이긴 하지만 네이처 자매지간 뭐 롱텀 이펙트 제목 좋잖아요. 럼바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롱텀 이펙트를 봤다. 오랜 1년 결과를 본 거거든요. 그것도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했다. 이게 크로닉 엑시알 로백 페인이 뭐냐면 오래된 축성 로백 페인. 이게 그 라디에이팅 페인이 없는 통증 이런 뜻이거든요.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얘네들도. 엑서사이즈를 하면 좀 더 좋아진다. 1년 동안 낫지도 못했는데 치료 그래가지고 운동 치료를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이 그거를 했을까? 그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을 구분해서 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이놈의 그림도 나와 있지도 않아. 어디 쪽으로 논문 참고하래요. 갖고 그 논문 뒤져갖고 이 그래프가 그 논문 그래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서서 어떻게 했다. 여기 보면 신전운동은 서서 하리 신전운동으로 구성했습니다. 뭐 가관이죠, 진짜. 그러니 1년 지나 났습니까? 그 결과가 익스텐션이 조금 더 낫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개념 없는 네이처 자매지 논문 이렇게 처음에는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한시만 이렇게 썼다가 막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SCI 논문인데 이 시리즈는 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분자출판사 일반인들 대상으로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2주만 따라해보세요. 4주만 따라해보세요. 앉아있을 때 허리 엉덩이가 아파요. 일상 활동을 할 때, 직업 활동을 할 때 허리 엉덩이가 아파요. 뭐 처음에는 안 아프다가 한 30분 앉아 있으면 아파요. 뭐 침 놓고 나면 아파요. 혹은 뭐 1시간 한 시간 운전하면 아파요. 뭐 이런 상황이겠죠. 다친 사슬, 국소 요통형. 요거는 정말 2주만 가속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이면 스페시픽 그레이드 엑서사이즈를 가속 프로그램, 가속 재활 프로그램이 있고 지연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연 재활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주만 따라해 보세요 해서 잘 못 낫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파요. 이거는 이제 다친 사슬 하지 방사통형이겠죠? 요거는 한 4주 따라서 해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잘 치료해도 염증이 있잖아요. 만성 염증이 있으면 그냥 2주에서 4주 정도의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빨리 하고 싶으면 뭐 하루금 24시간 금식, 3일 금식 혹은 만나 이런 효소로 치료를 출발하면 2주, 4주, 3개월 정도면 만성 염증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면 제 느낌으로는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인데 한 70% 내지 80%, 2주면 한 60% 정도의 만성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런데 만성 염증은 ESR, CRP, 호모시스테인, 보체 검사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검사 정상인 사람도 만성염증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주 쉬워요.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는다. 모기 물리면 엄청 붓고 가렵다.
피부가 부풀어 오른다. 여기 파스도 못 바른다. 상처 나면 호전이 잘 안 돼요. 분해염 자주 생기고 피부가 가렵고 여드름이 있고 화농성 여드름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만성염증이다. 그러면 허리 통증이 있는데 5년, 10년 잘 안 낫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미 만성염증이라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올렸던 원장님들, 그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가 어렵죠. 말을 안 먹어주니까. 원장님, 사모님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원장님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 통화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다 말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만성염증일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시간 공복을 하세요. 30시간 공복도 하고, 만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이제 만성염증이 이 염증은 어떻게 치료할 건지는 우리가 건생병사 과정에서 글루텐, 유당, 과당, 설탕,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음식을 끊어라. 그리고 특히 비타민 D 고농도로 먹어라. 그리고 비타민 C, 타우린, 프로바이오틱스, 뭐 위산 이런 것들, 잠 못 자면 가바, 글라이신 이런 것들 먹어라. 다른 영양제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음식 잘 먹으면 다 정상화 되거든요. 금방 제가 말했던 것들은 다 음식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논문으로 어마어마하게 검증이 됐고요. 타우린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모니터링 한 거고요. 비타민 D는 한 15년 모니터링 해온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로 제가 고농도로 얘기를 하는 게 그 3만 아유, 5만 아유를 한 달 동안 매일 먹고 그다음에 2만 5천 아유를 먹어라. 3만 아유 6개월 먹어라. 이렇게 주장을 과감하게 할 때 제가 무슨 무식쟁이도 아니고 그 주장을 하기까지 얼마나 제가 망설였겠습니까? 근데 치매 파킨슨 환자 치료해보면서 혹은 제가 고농도로 먹고 우리 가족들한테 고농도로 먹어보고 응? 자가 면역 있는 사람들 고농도로 다 먹어보니 그거를 고농도로 먹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기에 이제 주장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어차피 모든 치료는 선택이에요. 비타민 D 일정 정도만 먹으면 뭐 그것만 갖고 낫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미생성 운동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성염증 상태라고 하면 이 기간이 다시 따로 필요해요. 요거를 전제로 깔고 오늘은 앉아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있다. 앉아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다. 앉아 있는데 허리 통증이 있는 이런 단계면 2주, 앉아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있다 그러면 3, 4주 이 정도면 일상 활동에서 거의 허리 안 아프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할래?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예를 들어서 10분에 30분 앉아 있으면 허리 엉덩이가 아파요. 2주만 따라해 보세요. 2주만 따라하면 1시간 이상 앉아 있어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부하가 중요합니다. 부하를 피하세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완치란 무엇인가? 재손상을 피하고 스스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는 그 과정의 디테일을 얘기를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들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볼게요.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건 그냥 반복이네요. 일상 활동 내에서 이 디스크가 그냥 서 있고, 밴딩 포워드, 앞으로 굴곡을 하고, 익스텐션을 하고, 라테랄 밴딩을 하고, 회전을 하고, 이런 압박 장력 부하가 섞인 전단 부하가 걸렸을 때 디스크가 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동적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면 손상돼서 통증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하를 빼세요. 이 부하를 뺄 수 있는 사람은 환자밖에 못 빼요. 그 부하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는 누가 알려줘요? 통증이 알려줘요. 그러면 환자밖에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10분 앉아 있어라, 20분 앉아 있어라, 50분 앉아 있어라. 저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 당신만 알아.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당신이 아픈지 안 아픈지, 디스크가 깨지는 통증인지, 이제 곧 깨지려고 하는 통증인지, 단순한 근육통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아? 환자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허리가 살짝 아파요. 이제 후관절이 부딪히고 디스크가 이제 굴곡이 생기면서 인대에
느슨해지면서 장력이 걸리겠죠? 슬슬 아파와요? 그 디스크는 더 깨져요. 후관절 부딪히면서 염증이 생겨요? 그럼 통증이란 신호를 줬죠. 근데 어리석은 환자들 어떻게 하냐? 끝내고 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파요? 바로 누워가지고 오늘 알려주는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모빌라이징 엑서사이즈, 복압을 살짝 높이는 운동을 하고 얼음찜질 한 5분만 하고 다시 일하면 빨래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전혀 손상 없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치료적 행동 수정입니다. 행동 수정을 하는데 치료적 관점으로 재손상이 없게 하세요. 이건 누구밖에 못해요? 본인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를 견디게 만드는 게 낫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뭐 급한 불 껐어. 염증 다 없어졌어. 복압을 높여서 그걸 척추를 들고 그걸 유지를 하지 못하면 또 깨져요. 들고 유지하면 통증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허리를 구부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후관절도 있고 근육도 기능이 있고 다 있는데 원래 인대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대 증식 치료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대가 나사풀린도 헐렁해져 있으니까 인대 증식 치료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약침을 줄까? 재생하는 화침을 어떻게 잘 줄까? 몇 cm로 해야 되냐? 에노 약침을 몇 cc 놔야 되냐? 여기에 중시해요. 대충 놔도 돼요. 인대에 약침이 없다고 해서 못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대의 기능은 인대의 생체학적 기능은 움직임의 방향을 모니터링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감시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굴곡하고 있어라고 방향을 이걸 무브먼트 디렉션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움직임의 방향을 감시해서 대뇌에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허리가 자주 삐는 이유는 움직임의 방향을 감시하는 기능이 인대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대가 쭉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이게 그러니까 인대가 어느 정도 뉴트럴 존에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에요. 뉴트럴 존에서 살짝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쭉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엘라스틱 존, 탄성 존이 존재해요.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ROM 그 인대가 늘어나 주는 건데 여기서 더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럴 존, 엘라스틱 존, ROM 존까지 그 움직임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인대가 움직임의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근육 말고도 인대가 관절도 이런 움직임을 조절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 누워가지고 허리를 굴곡, 신전, 로테이션 이런 걸 없이 디스크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얼음찜질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3일은 얼음찜질하고 그 다음에 핫팩하고 그리고 얼음찜질 흉내만 내죠. 한 15분 해주고.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여기 보면 스킨 템퍼리처가 떨어지는데 30분을 해야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릎 쪽인데요. 인트라 아티큘라 템퍼리처는 30분을 해도 얼마 안 떨어져요. 이 정도 해갖고도 효과 있죠. 그런데 1시간은 해야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얼음팩의 효과 이거를 보려면 그러면 얼음팩은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한 3일 염증기 얼음팩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통증 확 줄었어요. 다시 침 넣고 일상 활동을 했어요. 또 부딪혀가지고 염증이 생겼어. 염증이 생겼는데 핫팩 해보세요. 거기다가 사고를 하지 마시고요. 해보고 이거는 저는 이제 이 얼음팩을 사실은 얼음팩을 저는 무식해가지고 얼음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잘 아는 우리 선생님 김송준 소장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송준 소장님이 허리가 한 번 아팠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게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핫팩을 댔어요. 암 핫팩을 댔어. 그래갖고 제가 얼음팩 해봐요. 3일을 핫팩을 댔는데도 자기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SI 조인트에서 온 근육통이었거든요, 이게. 운동치료 시키다가 아팠어요. 3일을 해도 통증이 안 줄으니까
얼음팩을 해본 거야. 그 뒤로는 1차 합팩 안 됩니다. 아예 우리 선생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침을 하루 종일 침을 놓고 허리가 디스크가 후관절이 조금 좀 많이 아팠다. 그러면 그냥 1시간씩 얼음팩을 해야 돼. 1시간씩 얼음팩을 하고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유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옛날에 디스크 치료 잘하니까 전화가 이렇게 가끔 왔어요.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도 지금 통증 안 준다. 근데 이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무릎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고 이렇게 그 오픈백 자세 딱 해놓고 허리도 아랫백 대고 무릎 구부리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5에 이게 45에 3세트 이렇게 하는데 20분 걸립니다. 20분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만 누워 있다가 경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1시간 후에 옵니다.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봤어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내면서 말을 하지 않죠. 핫팩 쓰지 마세요. 아예 핫팩을 쓰지 마세요. 치료적 운동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열이 납니다. 운동을 해보셨나요? 끊임없이 마찰열이 생겨요. 뭐 한다고 핫팩을 대요. 핫팩을 대려면 정확하게 굳어진 부위를 제가 소개할 거예요. 나중에 그 FDA 승인받은 윈백 그 신부 열치력이 정말 안전하고 손대가지고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메디스트림에서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연해갖고 촬영했으니까 메디스트림 강의를 나중에 참고를 하세요. 아무튼 그냥 모르면 얼음팩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명의가 됩니다. 환자들이 알아서 그다음부터는 얼음팩을 합니다. 그중에 가끔 소음인들 막 그 추위가 싫은 사람들 일부 그걸 죽어도 못 해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원음팩 시키고 핫팩하면 저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롭지 못하면 아픈 거야. 하려면 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좀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손상 초기 움직임 3원칙을 하라고 그랬어요. 체중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세요. 살짝 굴곡을 하세요. 목을 좌우로 움직이세요. 하라고 환자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반복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ROM을 계속 확장해 갑니다. 그러면 계속 부딪히고 염증이 계속 생겨요. 정말로 지금 여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눈곱만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야 아까 말했던 인대의 무브먼트 디렉션 모니터링, 움직임 방향을 감시하는 기능이 살살 살아나면서 대사가 좋아지면서 염증이 확 줄어요. 흔히 잘못해서 통증을 악화시키는 손상 초기 움직임 3원칙이 염증기 증식기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통증이 있는 범위까지 ROM 범위까지 확장해 가면서 통증을 악화시킨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정말 눈곱만큼씩만 움직여라. 안 아프게 움직여라. 이걸 꼭 기억해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디테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을 장력을 이해하면 근육은 원심성 수축에서 손상된다는 걸 알게 돼요. 당겨지는 힘, 장력을 그래서 근육 파열은 구심성에서는 절대 파열되지 않습니다. 원심성 수축에서 더 이상 아까 뉴트럴 존이 있고 근육이 늘어나는 뉴트럴 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라스틱 존이 있고 ROM 존, 응? 플라스틱 존이 있고 그놈을 넘어가야 찢어지는 거거든. 원심성 수축에서만 손상돼요. 이거를 그대로 확장해 가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요 부는 구심성 수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부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려갈 때 배 힘을 꽉 주고 원심성 수축, 근육이 늘어나는 수축의 힘을 훨씬 더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서 허리를 굴곡할 때만 나를 보호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익스텐션 할 때, 원심성 수축을 할 때도 보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허리를 굴곡을 할 때 그냥 탁탁 굴러 뭐 컬업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 완성이 안 돼요. 구심성 수축을 쭉 올리고 원심성 수축이 훨씬 더 힘이 강하거든요. 원심성 수축까지 부하를 주세요 하고 말을 해요. 지금 디테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테일, 이 얘기도 조금 길어져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허리에 디스크가 깨졌습니다. 좁아졌죠? 후관절이 부딪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탈구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막 추나에서 막 왼쪽으로 돌았냐 오른쪽으로 됐냐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구조 바뀌었지? 그 움직임을 굴곡 신전할 때 어떤 우리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축도 움직여버립니다. 순간, 어, 순간 그 엑시스 오브 로테이션 무브먼트. 그러니까 그 움직임의 축이 깨져버린다는 소리예요. 이런 생착각을 상상하잖아요. 거기 손상돼가지고 또 디스크가 후관절이 부딪혀가지고 물이 빠지고 거기 긁히고 그래갖고 세면 막 긁히는 그런 거를 연상을 하면 아이고 이놈의 디스크 한 번 생기면 죽어도 못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복잡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디스크가 한 번 깨지면 정말 디스크 발생 전보다 더 강한 복압을 만들어야 내가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스크 발생 전보다 더 강해야 된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설프게 운동하지 마세요. 강한 운동을 하세요. 누구 가지고 복압을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을 만들어내야 낫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 먹은 노인네도 만들더랄 거예요. 시키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없으면 그 복압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지 못해요. 요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앉아 있는데 바로 아프다. 그러면 염증 상태입니다. 10분 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염증은 좀 가시긴 했는데 염증과 뭐 굳어짐과 그 사이에 염증기와 증식기 이런 게 있다는 소리고 뭐 1시간 정도 있다 그러면 굳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움직임의 방향으로 아까 인대의 기능을 그래서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계속 재배열을 하고 움직임을 반복해줘야 다이내믹한 동적인 움직임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거다. 뭐 두세 시간 아플 때 이럴 때 어떻게 할래? 결국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압을 높이는 거다. 복압을 높여서 들으면 된다. 아까 생체역학적 개념 없는 논문이라고 욕을 했지만 요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는 끊임없이 환자들이 일상생활 안 아프게 하는 데까지는 보감만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감만 높이고 끝내버렸는데 여기 보면 익스텐션을 할 때 더 익스텐션 운동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1년 후에 예후가 좋듯이 익스텐션 운동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잘 안 나으면 만성 통증. 여기서 지금 여기 치료 대상자들은 다 만성 염증 상태예요. 3개월 이상의 염증 상태를 만성 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로우 그레이디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제가 하루 한 끼를 좀 많이 먹으면 이런 식으로 저녁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성 염증은 엄밀하게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끊고 비타민 미네랄 공급 잘하고 16시간 공복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문전걸치기로 걸쳐 들어가는 거고요. 일주일에 2번 하기 훨씬 더 힘들어요. 매일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편합니다. 아침에. 그러고도 안 되면 하루 굶는 거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만나 같은 효소를 먹는 거고, 이렇게 하는 기간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만성염증이라는 불이 거의 다 꺼집니다.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이런 질환, 그다음에 만성 두드러기 건선 이런 만성 염증 상태를 넘어선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러면 그냥 이 불 다 꺼지는 데는 3개월 이상 걸려요.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리다. 이거는 그냥 기간만 다리 저리는 신경이 눌리는 기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고 운 좋으면 이것도 2주면 거의 안 아프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좀 더 걸려요. 이런 표현 아세요? 액추얼 실제적인 오픈 백 포지션.
그러니까 디스크가 깨졌어요. 디스크가 깨졌어. 그럼 막 아탈구 이렇게 변형될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도 되고. 그러면 오픈백 포지션이 허리가 가장 부하가 없는 오픈백 포지션이 바뀌어요. 액추얼 오픈백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저렸다. 그 얘기는 그 액추얼 오픈백 포지션 찾기도 힘든 거예요. 그 신경이 안 눌리는 가장 편한 그 자세.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끊임없이 뭐 밥도 먹어야 돼, 똥도 싸야 되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초기 상황에서 중요한 디테일은 이 정도입니다. 뭐 백 익스텐션, 사이드 브릿지 이런 것들은요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내가 쳐야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로는 해결 안 돼요. 반드시 사이드 브릿지, 백 익스텐션, 그 다음에 중둔근, 대둔근, 그 다음에 보행 교정까지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주만 따라해 보세요. 4주, 3, 4주만 따라해 보세요. 이 시리즈는 그냥 일상 활동, 한의원에서 침 놓는 정도, 그냥 가정생활 하는 정도의 상황에 통증을 거의 호전하는 방법,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려준 사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누구부터 얘기해 줄래요? 정현 원장님이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나의 상황. 뭐, 그러면 제가 저하고 답변해 볼게요. 네, 처음 저하고 통화하기 전에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 간헐적으로 발꿈치 외측에서 짜릿한 통증이 유발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그 증상이 4년째 지속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네, 이것을 아마도 이거는 라디팅 페인이 아니라 리퍼드 페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 통증 양상, 통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 그거 아까 좋아졌다고 좀 써 있는 것 같던데. 그, 복압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게 예, 원래라면 그 슬럼프 테스트라고, 예, 예. 네, 뭐 꺾이는 거. 그런 이학적 검사나 뭐 허리를 빼고 앞으로, 엉덩이를 의자에 앉을 때 좀 앞으로 빼고 앉을 때 이게 통증이 바로 재현됐는데 뭔가 복압 생긴 느낌 들면서 그런 건 싹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VCW 12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복압이, 그러니까 젊잖아요. 28살. 지금 복압을 순식간에, 그러니까 가속 프로그램을 쭉 올려버리니까, 그러면 복압이 높아지니까 척추를 들어 올리겠죠. 그러면 네네. 후관절이 안 부딪힐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연관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이 화면에 띄었거든요. 하지 방산통과 연관통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육통을 구별을 해야 되고 후관절에 의한 허리 통증, 그 다음에 후관절 연관통,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복숭아뼈 외쪽에 있는 거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로 오는데 이게 연관통인지 근육통인지 신경통인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아마도 연관통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근육통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면 신경통과 연관통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는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신경통은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찌릿하고 여기 따라서 좌골신경 따라서요. 그 다음에 연관통은 중간에 끊깁니다. 또 하나는 신경통은 신경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신경이 디스크하고 신경이 떨어지면서 신경 스트레칭으로 증상이 호전돼요. 연관통은 관절 가동 테크닉, 그 정확한 그 부위의 후관절의 관절 가동 테크닉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관절 가동 테크닉은 이제 테크닉이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면 야, 그 미묘한 관절 가동 테크닉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이게 다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약침에 깊이 넣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무릎을 좌우로 굴곡하면 후관절이 살살 부딪힙니다.
아령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관절 가동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굴곡, 신전하면 관절 가동 테크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관절 가동 테크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저 근데, 이제 상황은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예, 근데 말씀하셔요. 질문 아, 있으면. 네, 그런 이학적 검사나 뭐 특이 증상에서는 그 증상이 사라졌는데, 그 제가 일상생활 할 때는 간헐적으로 통증이 남아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겠죠? 부딪히면 나타나겠죠? 뭐, 복압을 계속 높이면 끝납니다. 아, 네. 계속 막 가려움도 있고, 만성염증 상태 지금 30시간 공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주요한 거예요. 30시간을 공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 세포에서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그 염증 물질까지도 아주 귀한 에너지원이 돼버립니다. 그거를 오토파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가 포식한다. 매크로 오토파지, 샤페론 메디에이터, 마이크로 오토파지. 샤페론 메디에이터 오토파지는 바이러스조차도 잡아먹는 거.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다음에 마이크로 오토파지는 아주 작은 것들. 그다음에 매크로 오토파지는 우리 세포 소기관들을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병든 세포 소기관까지도 30시간 공복. 정말 다시 한번 30시간 공복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미토콘드리아까지도 다 리뉴얼 정말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 합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세포 얘기라 좀 복잡하고요. 아무튼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뭐 V시덥은 뭐 계속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근데 관절 가동 테크닉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관절 가동 테크닉을 추나로만 이해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절 가동 테크닉은 쉽게 표현하면 후관절이 이제 염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안 움직이고 오랫동안 안 움직이니까 굳어지겠죠. 네. 굳어진 그 관절 상태에는 어떤 뜻이냐면 그 후관절을 인대가 싸고 있습니다. 그 인대가 느슨해져 있고 계속 설명해 볼게요. 관절낭이 시노비알 멤브레인이 있거든요. 관절낭 안쪽에. 거기서 활액을 분비해야 되는데 활액을 분비 못하고 한마디로 딱딱히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절 가동 테크닉이란 뭐냐면 그 관절낭을 움직여주고 그 관절낭이 움직임으로써 활액을 분비했고 물을 분비해서 거기에 윤활유가 나오도록 적절한 강도로 움직임을 주는 것, 이걸 관절 가동 테크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춘하다 혹은 뭐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특수 동작 테크닉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일체 몰라도 돼요. 왜? 일반 동작 관절 가동 테크닉으로 허리를 좌우로 끝까지 움직이면 관절 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대가 움직임의 방향을 감시하는 기능이 살아나고 관절의 움직임 기능이 살아나고 관절에 윤활유가 생기면서 이제 그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얘가 척추가 복압이 높아지면 척추를 들어. 그러면 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예, 예. 제가 유튜브 강의 좀 보니까, 침을 꽂고 동작을 시킴으로써 이런 활액을 나오게 한다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그 후관절까지 찔러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초음파를 써가지고 이제 네. 할 필요가 있고 그냥 허리에다 침 놓고 움직이는 것은 관절 가동 테크닉이라기보다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 그 부위가 이제 극돌기 압박 검사 이해하시죠? 어, 극돌기 꽉 눌러갖고 아프면 극돌기 네네. 압박 검사에서 양성 반응 이렇게 보고 굳었든지 아직도 염증이 있든지 아직 안 났어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센스타이제이션 감작이 일어나요. 아, 통증이 감작이 오래되면. 일어난 거예요. 네네. 여기서 감작이 일어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역치에도 아주 심하게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만지는 통증, 가볍게 누르는 통증에도
원래 같으면 그냥 좀 누르네 압박 느낌만 있어야 되는데 통증으로 느낀다. 이거를 센서타이제이션이다. 감작이다. 역치가 낮아졌다. 오직 통증만 그렇습니다. 낮아졌다. 그거를 침 놓고 움직이면 그 감작이 정상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깜짝 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시키고 그거 거기 눌러갖고 운동시키기 싫어가지고 거기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훅침 놓고 이렇게 재생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러려면 파이브로 블라스트 작으려면 움직이는 게 더 좋지. 그러니까 움직이세요라고 했는데 통증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여기 침 놓으면 이렇게 통증이 없어지네. 그래서 이제 감작성 통증 초기에 상처난 거 막 감작 있을 때 침 놓고 움직여 보니까 그 감작이 많이 풀리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 네. 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 많이 예, 됐습니다. 많이 네. 해듣죠. 맞아요. 네. 이런 디테일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재밌나요? 재밌다고 해주세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찰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로 디테일하게 관찰했어요. 관절 가동 테크닉으로 통증이 좋아지나? 그리고 이제 침으로 통증을 줄이겠다고 맘먹으면 침을 진짜로 정확하게 저 깊이까지 막 이렇게 놔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정말로 깊이 관찰한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구현 원장, 이 원장님인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가족 오늘 치료가 제일 어렵죠. 네,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기 강의 교수님 들어오면은 이제 그 만성염증 상태가 개선이 안 되니까 아까 좋았는데 또 소리가 작아졌다. 네, 제가 주도할게요. 네, 얘기를. 어, 앉아있을 때 통증이 절반 줄었어. 그리고 뭐 아까 뭐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뭐랄까 뭐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못 끊는다. 만약에 그런 거 못 끊습니다. 만성염증을 개선할 수 있는 건생병사 안 합니다. 어떻게 해도 잘 몰라요. 저도. 그걸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아지면 저는 그때 같이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제시한 걸 못했어. 그럼 저는 해줄 얘기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는데, 앉아있을 때 통증 절반이 되었는데, 3일 후에 집안 욕실 공사가 있어서 정리 후에 다시 통증이 발생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잘못한 거야. 사모님을 모셔다가 네 친정 가 있어. 해갖고 다른 사람을 시켰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며칠이면 해결되니까. 이 며칠이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걸 못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마음을 뵐 수 없는 거야. 너는 그럼 아파라. 미안한 얘긴데 아파라. 별 수 없다. 이게 문영철이 아는 한 방법 없어요. 뭐 이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 수정이 안 되는데 아무리 복압을 높이고 해도 염증이 생기면 또 3일 염증 또 3일 염증 죽어도 또 3일 염증 이거 계속 반복할 거거든 무슨 재주로 났습니까?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아봐야죠. 목도 아프고 협착증은 무시해도 됩니다. 협착증 아니에요. 네, 뉴로제닉 클러디케이션, 비너스 풀링 이런 관점 이거 협착증 아니에요. MRI상 스파인al 스테노시스 보입니다. 갖고 협착증 있습니다. 그거 다 구라예요, 구라. 47세에 척추관 협착증은 없습니다. 뉴로제닉 클러디케이션 증상, 신경 원인성 간헐성 파행이 있는 협착증은 47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 통증 치료하면 돼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질문 하나 해도 괜찮나요? 예. 혹시 그러면 목 디스크로 의심되는 환자도 보갑, 아니요. 목 디스크는 똑같이 구분을 합니다. 스파이널 코드 누르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저릴 때 신경근에 염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앉아 있을 때, 운전할 때, 부하를 줄 때 상지 방사통 있는 거.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 상지는 안 저리는데 목하고 어깨 아플 때.
뭐 다친 사슬, 국소, 뭐 요통이 아니라 경부통형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질문이 딱 들어보니까 복압을 높여야 됩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목은 이 머리는 체중의 20분의 1인가? 5kg밖에 안 돼요. 5kg 드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치는 동작 반복하면 그래가지고 신경 안 누르면 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근데 튜닝도, 만약에 그 네,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이거나 막 헤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그 뭐죠? 그 뭐 고개 이렇게 머리 쳐갖고 돌리는 걸 뭐라 그러죠? 그 헤드뱅잉, 헤드스핀 뭐 이 스핀 거는 거 있잖아요. 네네, 브레이크댄스 그런 걸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엄밀하게 이 서비컬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만드는 운동법이 따로 있어요. 크레이그 리벤슨이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의 환자들한테 그런 운동법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트레이닝 엑서사이즈 하나면 됩니다. 책에 써 있어요. 제가 그 허리 디스크 관절염 통증치료 혁명 이 얘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안 아픈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안 아픈 정도. 그것도 똑같아요. 맞아요. 안 아프게 만들고, 이것도 네, 실수예요. 그 영상으로 가끔 보냈는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절 가동 테크닉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것도 오프라인 실습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일단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환자들 안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한의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까지 치료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와 아, 치료하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절 가동 테크닉을 섞을래 이런 테크닉에서 오프라인에서 언젠가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저를 보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금방 통증을 줄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보고 싶을 거예요. 저 미묘한 움직임 근데 그거는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환자를 끊임없이 보면서 고민을 해야 그다음에 제가 하는 테크닉들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의미가 있지. 어, 그래서 나중에 아마 하게 될 거니까 그냥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복압을 탈 때 고개를 드니 어지럽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 질문 올라올 줄 알았지. 책에 써 있어요. 자, 봐봐요. 복압을 들려고 고개를 이렇게 들죠. 그러면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빼면 SCM이 액티베이션, 오버 액티베이션 돼. 그러니까 최대한 넣고 이렇게 하고 그 어지러울 때 SCM 풀면 싹 풀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복압을 운동을 할 때 고개 드니 어지럽습니다. 그 책에 써 있어요. 그 어떻게 운동해야 되나요? 그거 대부분 목 아픈 사람들이요. 목이 아프니까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목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은 들어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목 아픈 사람들은 목 치료를 하세요. 그 엎드려 가지고 그 극동기 압박검사 해가 그거 치료하고 그러면 일정 정도 약간 줄고요. 안 되겠다. 계속 그런다. 그러면 고개를 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SCM 안 쓰면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 하시면 그렇게 일단 보완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한 건 책에 써 있어요. 이 현상이 많아가지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 얘기를. 그 다음에 김성 원장님 척추 전방 전이증 그레이드 2 이제 굴곡 운동을 하느냐, 신전 운동을 하느냐, 그거는 뭐 그레이드 2냐, 3냐, 혹은 전방전이냐, 후방전이냐, 이런 것 상관없어요. 그냥 후관절이 부딪히면 아픈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깨지면 아픈 거고, 이런 거니까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시키는 운동을 반복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 말은 해줘요. 굴곡을 하면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디스크가 뒤로 좀 밀려날 가능성이 많고, 신전 운동을 하면 디스크는 들어가는데 후관절이 부딪히면서 리퍼드 페인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관절로 인해서 연관통 있는 사람은 신전 운동하면 아파요. 그래갖고 뭐 신전 운동을 해라 뭐는 하지 마라 굴곡 운동을 하지 마라 디스크 더 찰주니까 이거는 그냥 논문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서로 주장하고 난리는 겁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야 굴곡 운동이 최고야. 저는 만약에 너 운동 하나 신전 운동을 선택할래? 굴곡 운동을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굴곡 운동을 선택합니다. 굴곡 운동을 할 때 복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라. 적절하게 시점에 따라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나중에 척추가 들리잖아요. 복압으로 척추가 들리잖아요. 그럼 복압으로 척추를 들죠. 그러면 이것도 생체학인데 이 바디가 있고 뒤에 후관절이 이렇게 후관절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겠죠.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백 익스텐션으로 끝까지 밀어도 후관절에 가해지는 부하, 이거 포스티어 포션이라고 그랬는데 후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아무리 끝까지 밀어도 30%를 안 갑니다. 이건 생체학에 써 있는 말이에요. 디스크 환자는 디스크가 부딪히고 악탈도도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만 뒤로 신전하면 후관절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방전이냐 후방전이냐 이런 말 무시하고 그냥 굴곡 상황에서 먼저 운동을 하고 백 익스텐션하고 사이드 브릿지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척추 유압술을 하고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네. 압박골절로 시멘트 수술을 하고 온 분들은 어떻게 티칭하면 좋을까요? 복압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압박골절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복압을 높이는 겁니다. 복압으로 압박 부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 이제 힘을 맞추고 뭐 회전할 때 그놈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법을 해주면 됩니다. 그 세밀한 단계별 운동 강도 증진 치료법을 어떻게 구성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CMP9 운동이 책에 써 있는 거고, 약침, 이제 원래는 미안해요. 내가, 고 전장님, 예, 약침 막 깊이 이런 것도 하고 막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상 몇 명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약침이나 이런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극돌기 압박 검사 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 그냥 놓고 오늘 말했던 디테일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 그 약침 깊이와 뭐 이럴 때 그 사례가 필요해요. 후관절이 잘 안 낫는 사람, 반복적으로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간헐성 파행, 보행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치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는 허리 통증 환자는 그냥 인슐린 바늘 주사로 혹은 좀 더 해박 구조를 안다고 하면 좀 더 긴 놈으로 좀 깊숙이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살지 않는데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복근을 강화하더라 일상에서 허리를 부할 때 복압이 높아지나요? 복근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말했던 업도미널 컬업을 하면 복근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복행근, 내외 복사근, 그 다음에 횡격막 근육, 골반저 근육, 척추 뒤에 있는 그 근육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복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배에 힘을 안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허리가 안 아프려면 평소에 배에 힘을 주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똑같이 허리 맨날 아파요. 실수하면. 골프 치면 아파요. 잘못하면. 저는 그 골프가 치다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내일 모레 골프 있어요. 그럼 골프 치러 갑니다. 어떻게? 뒤에다 얼음팩 대고 그 다음에 배힘 꽉 주고 그러면서 허리 회전은 완전히 빼버리고 몸통으로 회전해갖고 골프 그냥 툭툭 대충 치고 오고 이게 가능해요.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고주파 기계가 임팩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분도 지금 제가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할인해서 사게 하려고. 근데 죄송한데 이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굳어진데 혹은 그 환자들이 얼음찜질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얼음찜질은 항염방으로 치료하고 굳어진 부위 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써먹을 줄 알 때 이거를 알려줄게요. 고데이로장님 저한테 카톡 보내줘요. 알려는 줄게요. 고주파 그 윤백 코리아 지금 제가 아무튼 알려는 드릴게요. 척추 유압술 예를 들어서 요추 4, 5번에 척추 유압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복압을 양옆으로 골반 드는 거 그걸 사이드 브릿지라고 하고요. 복압을 높이는 운동 척추 유압술을 했다. 그러면 복압을 높이는 운동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4, 5번을 척추 유압수를 했다 그러면 5S1은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확인하고 그 위쪽을 자꾸 움직여주고 고관절 잘 움직여주게 하고 보행 교정해가지고 이 4, 5번에서 안 움직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깨뜨려 먹거든요. 이거는 관리 잘 해야 돼요. 만약에 환자들, 가족이나 그런다고 하면 그런 운동들을 평생 하고 살아야 돼요. 척추 유압수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이니까 안 낫고 이랬던 거예요. 얼음팩은 그 논문에 아까 여기 보여줬던 그 얼음팩이요.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검은색이 있고 빗선은 사선으로 돼 있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선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한약 얼음팩. 저는 한약 얼음팩을 얼려가지고 환자들한테 주거든요. 한약 얼음팩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크라이오 세라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젤리 같은 걸로 이런 거는요. 좀 있으면 따뜻해져 버려요. 효과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의 비교가 그거예요. 하나는 컵으로 돼 있는 거, 하나는 얼음팩을 한 거예요. 얼음팩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죠. 어떤 것 맞아요. 일반 얼음팩 10분만 하면 참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 만약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후관절이 염증이 있고 신경통이 있는데 얼음팩으로 그 염증을 없애겠다는 목적이 하면 요거는 그냥 허리 통증 살짝 없앤 정도에 밖에 도달 못해요. 그래서 한약을 얼려가지고 그놈 다 녹을 때까지 한 3개 정도 넣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30분 이상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알아요. 아, 얼음팩이 훨씬 더 통증을 줄여주는구나 라고 해서 막 1시간씩 알아서 합니다. 학년방 발효한약은 언제쯤 공급받을 수 있나요? 요거는 이 수요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속도를 안 내고 있는데 지금 추홍민 원장님이 원예탕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추홍민 원장님은 아 이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수요가 꽤 있을 수 있고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약속은 안 비싸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영면 근데 이 발효가 얼마나 귀한 건지 발효를 공부하려고 안 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냐. 이거 대충 발효해가지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이 발효의 귀함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녹용 같은 건 따로 발효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고는 이 발효의 귀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네. 그래갖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추 원장님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몰라요. 올해 혹은 내년 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초원장님이 열심히 지금 발효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이 왔네요. 복압을 높인다는 것은 코어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탈장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탈장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환자 상황을 장 원장님 그 가족이거나 그러면 그 상황을 알려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복압을 서서히 높여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린 샷을 하지 방사통형 상태에서도 저는 살짝 복압을 높여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압을 그러니까 업도미널 컬업을 해갖고 복압을 높여봐요. 그런데 통증이 오히려 줄어? 그러면 저는 살살 시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낫는 게 저는 목적이니까. 그런데 업도미널 컬업 해갖고 배에 힘을 꽉 주고 들어 올렸는데 다리가 저리다 그래요. 그럼 스탑. 3일 더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으로 탈장이 있어. 그러면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똥꼬에 힘을 딱 주고 올려봐야죠. 천천히 단계별로. 탈장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해봐야 알죠. 그걸. 개념을 알면 충분히 해보면서 스페시픽 그레이디드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냐면 살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를 높여가는 거예요. 호흡은 중요하죠. 무시해도 됩니다. 일단 원칙은 딱 하고 하면 이런 데가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복압을 높이려고 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그 맥길에 이렇게 업도미널 컬업도 있고 쌀만의 업도미널 컬업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숨을 크게 들이쉰 다음에 3분의 1 정도 바람을 빼라. 배에다 바람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흡을 멈추고 들어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한의원에서는 얼음찜질을 1시간 해주는 거 한계가 있죠. 그 집에 가서 하라고 해야죠. 한의원에서는 대주고 허리 움직여주고 통증 줄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얼음팩을 쓸 때가 언제였냐면 11월 달에 30년 동안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할머니였어요. 11월, 12월 다 된 때였어요. 이 양반 정말 무릎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 또 거기다 핫팩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핫팩 대. 그래갖고 내가 얼음팩 대면서 한 15분, 20분을 혼자 해줬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할머니 하시오. 어? 보호 일종이었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어? 이거 하시오. 내가 놔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20분을 해준 다음에 할머니가 그 표정이 보여요. 통증이 줄어드는 표정이. 앞뒤 옆 삼면에 쌌거든요, 무릎을. 갖고 침 놔주고 물리치료 해주고, 응? 얼음팩 3개 딱 쥐어주면서, 할머니, 오늘 저녁에 이거 해보자. 그럼 저녁에 안 아프게 잘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해준 그, 정말 그 눈물겨운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 아프고 잤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죠. 집에 가서 당연히 얼려서. 그러면 막 3개씩 주면 막 6개 달라고 하고 막 줘요. 저는 막 줍니다. 이천 원장님 10개월 전에 발생한 요통하지 조카수 이렇게, 이렇게 발가락이 이제 안 들린다 그런 뜻이겠죠? 10개월 전에 이제 발가락이 안 들린다. 그러면 일단 그레이드를 정하세요. 중력을 이긴다 그러면 그레이드 3입니다. 정상은 5고요. 그레이드 제로다 그러면 발가락이 끄떡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디스크로. 그러면 그레이드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3 이상이면 3개월 안에 거의 정상됩니다. 1, 2일 때 한 10개월, 1년 계획하고 치료하면 그레이드 1. 그러면 1년 잡고 치료하면 한 보행 정상 오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천 원장님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세요. 방법 알려드릴게. 그 메디스트림에서 이 운동하는 법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 메디스트림에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영상 9월 중순쯤 올라온답니다. 이천 원장님 저한테 문자 아니 카톡 따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그 PNF 테크닉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그럼 그레이드 1이다 그러면 깔짝도 못 한다는 소리거든 지금. 옆으로 중력 없는 상황에서 막 깔딱깔딱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 근육 움직임을 좋아지게 도와주는지 이거를 리드믹 이니시에이션, 율동적 개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율동적 개시하고 반대로 귀랑근 반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막과 근육이 PNF,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러 퍼실리테이션 고유수용 감각 증진 촉진 운동법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개념을 알면 이 인체 근육의 생리학을 알면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러 퍼실리테이션 이 말이 그 말 자체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게 이 근육 생리를 잘 모르면 그냥 그 정도 개념 알면 됩니다. 안 움직이면 도와주고 힘쓸 줄 알면 저항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뭐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뭐 반전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은 한 번만 동작으로 보여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례 갖고 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올렸는데 제가 좀 이따 다시 찾아가지고 그 카톡방에 올릴게요. 제가 그레이드 2를 2달 만에 거의 정상시켜 버렸잖아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했습니다.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거의 안 움직여요. 그레이드 한 1, 2밖에 안 되는 환자였는데 이제 이건 급성기니까 이건 10개월 지났으니까 그레이드 규정 짓는 거고요. 한 2주도 안 된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저를 잘 아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무조건 입원해. 일단 입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입원을 해서 이제 내가 5일 후에 언제 나을 건지 알려줄게. 그랬더니 5일 만에 아까 말했던 리드믹 이니시에이션 도와주고 뭐하고 이렇게 했더니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달? 뭐 길어봐야 3개월이면 거의 정상 되겠네. 그리고 내년 봄에 골프 치겠네. 나랑 같이 골프 칩시다. 그래가지고 봄에 골프 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오케이. 서해부 탈장인데 보호기도 좀 밀려나기는 합니다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금씩 하면 큰 탈이 없었습니다. 임 원장님이 답을 해줬고요. 통증치료혁명 2탄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허리 통증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한번 해볼까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뭐랄까 이 참여가 많으면 저가 참여가 많다는 거는 이 오픈 채팅방에 10,000명이 모아지는 게 참여가 많은 거예요. 5,000명이 모아져서 이 강의를 진짜 막 1,000명, 2,000명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치료하고 가족이 치료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실은 그날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계획은 있습니다. 목 디스크도 쓸 계획이 있고 어깨 통증에 대한 얘기도 할 계획이 있고 엘보 통증은 책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운동 하나면 되니까. 그게 그냥 김현 원장님 본인이 발목이 아프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내가 그냥 알려드릴게.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진짜 알려드릴게. 그러면 진짜 알려줘요. 잘 안 믿더라고. 지금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그 한의원 원장님들이 계속 접속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많이 바빠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견딜만 해요. 신미 원장님 3일 절식했고 통증이 거의 줄었고 영원히 굶을 수 없는데 이제 학년방 복용하면서 일반식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식이 하면서 건생병사 하고 그러면서 오늘 강의했던 거 이제 조금 디테일에 신경 써가지고 하면 정말 가속 프로그램 하면 한 달 안에 그냥 일상 활동에서 전혀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속 프로그램은 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보강 높이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가요? 10개 3세트 20개 3세트 하는 게 어렵지 않지. 뭐 시간이나 얼마나 걸려? 뭐 동작 하나에 2초 걸린다고 하고 한 5분, 5분밖에 안 걸리네. 10분 안에 아침 저녁을 하는 거예요. 강도를 높여서 구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같이 하면서 PNF 테크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물리치료학의 꽃입니다. PNF 테크닉은. 그래서 책에 그냥 홀드 릴렉스, 컨트랙트 릴렉스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써 있고 PNF 테크닉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PNF 테크닉 책을 2권을 봤는데 아까 금방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 고유수용 감각 얘기 써 있고 신경근 접합 얘기 써 있고 촉진하는 거 써 있고 그러면서 율동적 개시법 이렇게 도와주는 단계 그레이드 막 해갖고 써 있고 그다음에 뭐 말도 어렵고 막 써 있어요. 한의사가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것이 책을 끝까지 봤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지금 이미 이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때. 책도 번역도 개판인데다가 아무튼 그러다가 치료적 운동의 원리와 실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고유수용 감각이 뭔지 그 생체 역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나씩 이 협응력 운동이 뭔지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하나씩 깨치다가 MET 테크닉 책도 이제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PNF 테크닉이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고 그 뭔 말인가 하나도 몰랐던 그 책을 제가 단 30분도 안 걸려고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뭔 말인가 다 알겠는 거야. 그냥 넘기면서. 뭐 그런 건데, PNF 테크닉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는 정말, 아, 그렇게 쉽게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조카수 발마비 환자, 아까 원장님 저한테 연락이 주고 그 영상이 오고 그러면 그 영상을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PNF 테크닉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실전으로 익히면 돼요. 아무튼 좀 알려드려 볼게요. 연락 따로 하세요. 제가 작년에 한의대 학생들 강의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조금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건생병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4가지 과제 중에 공복이에요, 공복. 굶는 겁니다. 뭘 먹어서 나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티브 테라피라고 그럽니다. 그냥 줄이는 겁니다. 감기나 열병일 때 당연하죠. 감기 무조건 굶죠. 감기는 굶는 게 최고죠. 바이러스는 사페론 메디에이트 오토파지. 바이러스는 굶으면 바이러스조차도 에너지를 씁니다.
미음 먹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제 시간 봐가지고 목 디스크를 한번 해볼까, 어깨를 해볼까, 아니면 허리도 사실은 할 얘기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더 많거든요. 틱장애, 틱장애 당연히 만성염증이죠. 그냥 모든 질환이 잘 안 낫는다 그러면 만성염증입니다. 세포 단위 질병치료 가설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은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병드는 방식은 유일한 방식이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비전을 하면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많이 먹어서 그 세포 대사를 깨는 괴롭힘,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할 때, 그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계속 세포가 염증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것의 합이 틱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틱을 떨게 이렇게 조절하는 신경에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인 거예요. 술은요, 잘 보세요. 술은 염증의 원인이 아니라 염증이 있는 놈을 서큘레이션을 확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을 때 술을 과식하는 건 안 좋지만 건강한 사람은 막걸리, 와인 이런 거 적절하게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금식 기간에 한약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그냥 금식에는 한약도 안 먹게 합니다. 아예 네가티브 테라피 하게. 한약을 언제 써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속도 쓸 수 있고 그 금식하고 있는데 안티 누트리언트 작동하면 또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염증 유발물질을 안 먹게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열심히 설득하는 겁니다. 사례를 만들어서 설득하는 거예요. 담배는 어떤가요? 제 의견 묻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 선생님이 담배는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순간 이렇게 이완이 아니라 바소 컨트랙션 합니다. 그래서 뭐 심장 문제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을 거다. 뭐 폐암 발생률이 많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강의를 계속 하게 하려면 2,000명, 3,000명, 10,000명을 채우세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런 기회는 많이 가질 거고, 아무튼 뭐 그렇죠. 그죠. 예. 저체중은, 저체중 공복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은 그냥 16시간 공복 정도로 하고 점심, 저녁을 전략적으로 잘 먹게 저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16시간 공복은 꼭 시킵니다.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도 나는 못해. 뭐 체중이 빠져서 못해. 그럼 알아서 하시오. 그럼 천천히 나으시오. 가장 빠른 방법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만 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저체중, 말뉴트리션, 영양 부족인 사람은 할 말이 없죠. 건생병사 할 때 술은 금기가 아닌가요? 술은 저는 금기라고 말한 적 없어요. 다만 만성 염증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서큘레이션이 많이 돌 거다. 특히 과음은 굉장히 많이 나쁠 거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와인이 뭐예요? 포도를 발효한 거예요. 포도의 레즈베라토롤, 포도씨의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포도의 진짜 우리 몸에 건강한 비타민, 미네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놈을 발효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끝내주는 거죠. 제가 발효 논문을 많이 읽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와인을 반주로 먹는 사람들이 장수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16시간 공복 후 과식하는 거는 소화만 되면 제가 조금 과식해갖고 아까 이제 물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루 한 끼 먹는데 제가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먹으면 저녁에 또 잠 안 와요. 늦게 먹으면 안 좋고 그래서 좀 많이 먹거든요. 강의하려고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럴 때마다 위산 먹고 그러니까 위의 기능을 생각을 해봐요. 위의 기능을. 위는 그냥 섞어서요. 위산으로 단백질을 녹이고 뼈 녹이고 섞어서 내려보는 게 위의 역할이요. 좀 더 다른 기능도 있죠. 비타민 흡수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근데 대체로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잘 섞어서 미집을 만들어서 때려보내면 끝. 그 이제 과식에 문제 있는 사람이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오랫동안 저류 엠프팅 타임 이미
길어져가지고 역류하거나 과식이 안 좋겠죠. 저는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잠도 잡니다. 멀쩡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정맥 치료. 부정맥 치료 역시 다른 난치병 치료와 똑같이 하는 거죠. 부정맥은,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세포는 다 똑같습니다. 자, 부정맥은 뭘까요? 심장에서, 그러니까 구조 정도는 알아야죠. 기능 정도는 알아야지. AV 노드, SA 노드, 푸킨제 파이브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SA 노드든 AV 노드든 거기서 이렇게 한번 탁 튀는 것이 안 튄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지금 기능을 못한 것뿐이잖아요, 부정맥이. 그러면 그 신경 전기를 일으키는 세포가 기능을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이거 세포의 병인 거지. 나머지는 결과죠. 부정맥으로, 응? 그 심장이 뭐 역류해가지고 새는 거 그건 결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 단위 질병치료 가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저는 우리 엄마가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인데 우리 할머니도 그걸로 돌아가셨고 우리 삼촌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우리 엄마는 신부전이고 저도 그 가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치료를 제가 이번에 그렇게 신경을 쓴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 엄마 밑으로 오형제 있는데 그 손자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영향이 있는데 반드시 해결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리라 해가지고 그 발효 제품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심장병조차도 별로 안 무섭게. 지금 디곡신 안 먹어요. 혈압약도 안 먹고 이뇨제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먹어? 발효와 제품하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에 만나 먹고 건생효소 먹고 그다음에 타우린 먹고 비타민 D 먹고 위산 먹고 비타민 B 먹고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계속 생활하는데 지금 3개월째 그 한 30m도 숨이 가빠갖고 잘 못 걷던 양반이 지금 막 일하고 다닙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 나중에 이런 거 부정맥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는 사실 이런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을 사례로 제가 우리 엄마 사진을 왜 이렇게 영상을 맨날 올리는 줄 아세요? 그래야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책에다도 쓸 거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약물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뭐 의사들도 그렇게 하겠죠.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저도 디곡신 끊으면서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못하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대 다니는데 할머니 죽이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막 따지고 그랬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 지금 잘 모르지. 할머니, 외삼촌 다 이 가게로 문제가 돼 있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니도 이런 문제 생기고 다 생겨.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 승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체험들을 그냥 자랑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가면역 질환 나은 거, 뭐 루푸스, 쇼그렌, 류마티스, 뭐 치매, 파킨슨, 뭐 두드러기, 건선, 백반증.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진 않은데 제가 계획을 해가지고 나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누가 할까? 한의사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한의사밖에 없다. 한의사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하고 싶냐? 나쁜 말로 간악 서양 의학의 그 약물 지상주의의 그 독극물을 약이라고 쓰고 있는 그 서양 의학의 정말 작은 반전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논문으로도 논리로도 절대 그들의 아성은 깰 수 없다. 이거는 민중의 우리 한의사를 기반으로 한 민중의 민초들의 어떤 자발적인 반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날까지 제가 이런 강의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이런 책을 계속 경험해서 쓸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부르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가지고 서로 한의사들이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보편화돼야 돼요.
이 허리 디스크, 아무것도 아닌 이 허리 디스크를 쉽게 치료해야 많은 환자들이 와요. 그래야 그 난치병을 또 치료하면서 이렇게 해서 약간은 지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서양 의학은 지금 간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옛날에 대안이 없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건생병사로 이런 난치병을 나아질 수 없을 때는 저 약 먹고 어떻게 버티냐,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저런 독약을 평생 먹고 사냐, 한 주먹씩, 그냥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지금은 말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